안녕하세요. 손영동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핵심 특강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뭐 사회복지 행정론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과목들도 충실히 하셔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핵심 특강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핵심 특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수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과 그 어떤 패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내용들로 축약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외우시길 바라고요. 또한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연습,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그 시간 내에 얼만큼 잘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버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익숙하게 시간을 벌면서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8가지 과목 중에 좀 어렵다 생각되는 과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론인데요. 조금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좀 축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광의의 개념이죠. 광의의 개념은 사회 정책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들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 또는 광의의 행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행정, 이 사회행정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법률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요. 또한 정책도 있겠죠. 이런 정책들을 무엇으로?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사회복지 조직이 활동하는 형태를 사회복지 조직이 활동하는 형태, 활동하는 전반적인 내용이죠. 이 형태가 바로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법률, 제도를 사회복지 서비스, 즉 임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행정이라는 것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이 안 되니 사회복지 조직이 그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해서 정책을 행정해서 행정이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광범위한 형태가 바로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뭘까요?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개별적인 개별 사회사업도 있고요. 또는 뭐 개별 사회복지라고도 하죠. 개별 사회복지. 또는 뭐 집단 사회복지. 또 지역사회 복지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지역사회 복지 조직과 관련된 조직사업. 이렇게 하나하나의 실천 방법들을 갖고 그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하는 그 과업들을 바로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의 실천 방법들을 보는 것으로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광의의 사회복지행정과 좀 다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개별 사회복지의 형태 또는 그룹업 상태에서의 집단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복지 행정의 형태, 이런 하나의 실천 영역에서의 방법들을 사회복지 조직이 개별적으로 그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바로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의 그 사회복지 행정과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회복지 행정하고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중요하지 않고요. 차이점만 외우시면 돼요. 왜? 공통점은 너무 많고 차이점은 그보단 적기 때문에 차이점을 외우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요, 일반 행정과 달리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 행정에서는 매뉴얼대로 되어 있어야만 그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다 매뉴얼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한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한다는 거죠. 전문 사회복지사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문 사회복지사는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한다. 그건 아니죠. 모든 영역에 사회복지사가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의존한다는 것과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향력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은 가장 크지만 그 중에 어떤 코어과 관련된 부분의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의 영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로지 사회복지 영역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다 담당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 내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으로 해서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한다는 거죠. 지역사회 내의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사회복지 영역이 일반 행정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클라이언트가 별도의 욕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 절차를 밟고 갔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서비스만을 해주는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의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영역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행정은 그 상황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장마가 와갖고
막 길이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보수를 딱 해버렸죠. 길이 없어졌어요? 그럼 보수를 해버렸어요. 보수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일반 행정에서는. 하지만 사람이 욕구가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상대방의 어떤 괴롭힘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원료로 해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상처나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는 다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인 거죠. 어느 수준의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정 부분을 본인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나 그 문제 해결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우리 클라이언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왜? 어찌되었건 간에 그 사람이 그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살지 않고 B라는 지역을 이사 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절대 인간이 홀로 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그 인적, 물적 자원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때 사회복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자원을 섭외하고 그 자원을 그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게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밀접한 관련을 무시해서는 일반 행정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가 또는 관리자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일개 사회복지사는 일반 행정과는 다르게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행정에서는요, 일개 공무원이나 일개 직원이 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영역은 독특하게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조직 목표를 위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 크게 5가지 형태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갖고 있고요.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 내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욕구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나 모든 구성원들은 바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